먼저 대상 수상자의 우수작 발표 내용을 보시고 토론 사회자의 진행으로 지명 토론자들과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유튜브 채팅을 통해 간단한 의견이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작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생산권의 판단 기준 연구로 관세법인 더 컨설팅 그룹 김지윤 관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 사회는 관세평가 포럼 연구이사이신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평가 연구 공모전 대상 발표작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 생산권의 판단 기준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관세사님, 네, 서영주 관세사님이십니다. 예, 발표는 더 컨설팅 그룹의 김지윤 관세사님이 약 15분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하고 나서 인터넷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법인 더 컨설팅 그룹의 김지윤 관세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 생산권의 판단 기준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관세평가상의 권리사용료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 생산권의 적용 후에 결론 및 재현에 대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발전하게 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에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했던 아날로그 복제와는 다르게 복제 대상의 실체가 무형인 디지털 복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제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변화 역시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작권 관련 규정은 디지털 복제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관세법은 92년 법 개정 이후에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도 저작권 혹은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법 복제에 관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관세법상 재현 생산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선행 연구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상의 재현 생산권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재현 생산권 판단 기준과 관세 법령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세평가상의 권리사용료와 재현 생산권입니다. 관세평가상에서는 권리사용료와 재현 생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30조 1항 4호에서는 권리 사용료에 대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19조 1항에서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권 등 법적 권리, 그리고 영업비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WCO 예해 19.1에서는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물리적 재현 생산 그리고 수입 물품에 체화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 생산하는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 혹은 재현 생산하는 경우에 권리 사용료와 재현 생산권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세평가협정 8조 주회와 관세법 시행령 19조 2항에서는 권리 사용료에서 재현 생산권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국내에서 재현 생산하는 행위가 가상 대상인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기본 통칙과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권리 사용료에서 재현 생산권이 제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이 되고 수입 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현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가치와는 별도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 따라서 관산대상 권리 사용료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거래 조건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현 생산권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관세법상에서는 재현 생산권이 권리 사용료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정작 재현 생산권의 적용 대상 범위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WTO 평가협정 예해 19.1에서도 재현 생산권의 판단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재현 생산하는 권리는 각각의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재현 생산권의 판단 기준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재현 생산권 적용입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조약상에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하며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앞서 설명드렸던 관세평가상의 권리 사용료, 재현 생산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재현 생산권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권리인데요.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주로 유체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은 유체물의 체화 또는 구현이 되어서 다른 유체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재현 생산권의 판단 기준은 기존 집친산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산업재산권이 재현 생산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 물품의 물리적 재현 생산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에 체화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 생산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수입 물품의 아이디어 또는 원작이 체화되어 있는지, 아이디어 및 작품의 재현 생산이 보호받는 권리의 대상인지, 재현 생산하는 권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양도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저작권은 문화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인데요.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이 대상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의 특성상 디지털 통신 발전에 따라 전송, 공연, 방영 등 다양한 저작권 이용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재현의 의미가 기존의 물리적 복제 혹은 유체물 형태의 복제와는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전시, 공연, 방영 등 새로운 형태의 재현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정립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재현성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판례에서는 수입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를 과세 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판례에서는 공연, 방영 등의 행위를 일시적 복제 개념의 일정 부분으로 인정을 하면서 재현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시, 공연, 방영 등의 권리에 대해서 재현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관세법상 재현 생산권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외 사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재현성에 대해서 이러한 재현성을 일시적 복제의 한 형태로 재현성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범위에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공존을 하고 있고, 유럽과 영국에서는 전송권을 재현하는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의 3가지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영권, 전송권 등의 재현성 인정 대상을 저작권으로 한정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입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다르게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가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작한 모든 저작물이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분야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시, 공연 등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의 권리 이전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방영권, 전송권 등의 재현성 인정 여부는 그와 관련된 저작권 분야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재현 생산권의 대가는 수입 물품 자체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새로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현 생산권의 지급 대가가 수입 신고 이후의 활동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수입 신고 자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비용이라면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을 일견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설서 사례에서도 지급에 되는 대가의 대상이 수입 신고 물품인지 수입 신고 이후에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 생산권의 비용은 권리 사용용 등과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EU 해설서와 영국 관세청인 HMRC 가이던스 사례에서는 방영권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 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영권 등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에 수입 물품과 관련되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은 수입 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래 조건성과 관련해서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거래 조건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간접 지급 등 관세법상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가산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현 생산권의 판단 기준 및 규정에 대한 구체화 명확화 작업과 함께 관세법상 거래 조건성 규정으로 인해서 재현 생산권의 독자적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김지훈 간사님 발표자는 재현 생산권이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으로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쟁점이 왜 생기냐면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CD든 뭐 필름이든 어떤 무형 재화의 그 해당 가치 하나의 가치에다가 이 활동에 대한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가치를 넣어야 되나? 이게 이제 무형재산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치가 증폭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조현욱 관사님부터 질의 그리고 의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윤 관세사님 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과 질문 사항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현 생산권 대상 권리의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세 평가 목적상으로는 이제 실제 지급금에 가산되는 요소로서 권리 사용료의 범위 자체가 이제 뭐 특허권 같은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에는 속하진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에서 재현 생산권 범위를 관세 평가 목적상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논문 작성자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네, PPT 상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산업재산권이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영업비밀과 같이 말씀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권리인데 이제 저희는 이런 범위들이 지식재산권과 권리사용료와 제한생산권의 대상 권리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문상에서는 그 생각으로 의견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식재산권 이제 관련 범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관세평가 목적상의 이제 권리 사용료 지급 대상 권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생산권 사용 대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이제 구매자와 권리권자 사이에 제한 생산에 대한 권리를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이제 재현 생산에 대한 권리 허여와 대가 지급은 예해 19.1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기조상으로도 이러한 권리 허여와 대가 지급만으로 재현 생산권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이제 관세 행정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런 로얄티라는 부분은 특수관계자나 해외 법인 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들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자칫하다가는 제한 생산권이라는 비과세 규정의 명목 아래에서 오용 또는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상에서는 이러한 제한 생산권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한 생산권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기존에는 제한 생산의 범위를 수입 물품에 담긴 특정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한 생산권의 범위를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십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행위까지, 즉 유체물이 아닌 방영하는 행위로까지 넓게 해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WTO 관세평가 협정상 재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현의 범위 자체, 재현의 형태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이고, 판례와 같이 재현 생산이 유체물 생산뿐만 아니라 재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전시나 공연, 공중송신 등의 권리의 범위와 적용 한계를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또 그러한 적용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실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용 한계를 규정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행정실무상에서의 어떤 제한 생산권의 악용 소지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적용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판례나 사례 등이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 관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답변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주 관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서영주입니다. 발제자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세평가 목적상 이 제한 생산권의 문제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이걸 기다리면서 이제 그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초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죠. 쟁점이라는 건 이제 재현 생산 결과 그동안은 어떤 또 다른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이번 이제 판례를 통해서 그 재현 생산 결과라는 게 꼭 어떤 유체물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이번 판례가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EU라든지 일본 같은 그 기존의 입장, 국제적인 어떤 추세와도 이제 부합하는 부분은 있고요. 또 우리가 일선에서 이제
그 영상물 통관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 권리 사용료로서 이제 잠정 확정 가격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화 수입사들이나 이런 사들이 그 잠정 확정 가격 신고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냥 영상 이제 최종 방영할 영상물을 다운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권리 사용료 자체를 아예 신고하지 않는 영화 수입사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인터넷으로 이걸 이제 다운받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영상물 같은 걸 수입을 하면 이제 그 영상물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는데 영상물 심의위에서 기존에는 수입 신고 필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드 디스크라든지 뭐 테이프라든지 어떤 수입 물품을 꼭 가지고 와서 그거를 통관해서 수입 신고 필증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상물 심의위에서 수입 신고 필증이 없이도 지금은 심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분류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전 심사가 나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케이스하고도 어느 정도 뭐 형평성 부분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발제작에서 그 발표에서 기존에 뭐 이렇게 재현 생산이라고 하는 걸 방영을 재현 생산권의 한 사례로 이렇게 단순히 추가하는 거 외에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권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제 특별히 저작권에 한해서 이제 세 가지 그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발제자께 조금 말씀드릴 거는 그 두 번째 추가 기준 중에서 이제 그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새로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그 일본 평가 해설서상에 이제 장미 신품종 묘목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 예는 이제 판매 예거든요. 묘목을 국내에 들여와서 재배를 해서 이거를 새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묘목에서 새로운 삽목이 나와서 이건 국내에서 새로이 수행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이 경우는 이제 국내 마스터 테이프를 사와서 이거를 국내에서 복제해서 배포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국내 복제 없이 그냥 완성된 영상물이 담긴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한 뭐 100개를 수입을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 작업 없이 이거를 배포하고 그 방영에 대한 대가로 권리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방영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새로이 수행되는 어떤 활동이고 그 결과 새로운 영상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역시 똑같이 재현 생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제자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당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방영을 재현성의 일부로 포함을 시킨 데는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복제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권 등이 해당 물체의 체화 구현이 돼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러한 P2P 방식이라던가 어떤 기존의 유형 매체는 그대로 있고 안에의 내용물이 이전을 하는 형태로 조금 권리의 이전 방식이 변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서 내용물의 유통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방영과 전송이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현성을 재현 생산권의 범위에, 복제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서술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관세사분의 의견에 저도 그러니까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 한 5분 정도 남은 거죠. 예. 지금 채팅방에 의견을 주신 분이 이제 관세평가 포럼의 최국진 위원님하고 회원님, 그다음에 김민두 회원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민두 회원님은 저작권이 아닌 다른 권리,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도 에도 방영권 등 공중이용권이 적용되는지요. 이게 이제 결국은 특허 물건이 하나 있으면 가져와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체물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 반면에 저작권이라는 부분은 특별한 어떤 등록 절차나 이런 절차들이 없이 창작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작물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범위가 전송과 공유의 범위가 넓은 범위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나만 더 할까요? 최국진 회원님은 재현하는 권리 부분을 복제하는 권리로 시행령 용어를 개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단답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복제하는 권리에서 재현 생산권으로 이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제하는 권리로만 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쪽 두 분의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관세라는 것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리고 통관할 때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가격을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데 결국 이제 이 무형자산이 같이 붙었을 경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현 생산이라고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던 영화사들은 다 그 방영료를 해외로 나가는 걸 다 가산 신고해 왔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비과세 의견을 내려왔습니다.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었고 이 방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툴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좀 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그러니까 그 무채물 결국은 그 무형자산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서 관세화하고자 하는 어떤 그 관세청이나 과세 당국의 의지와 그거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납세자 쪽 의지가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끌고 올 때 결국 수입 물건에다가 국내에서 재현하는 권리라고 해서 명확하게 물건이라고 법을 이야기했고 조세법률주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물건만 아니다라고 재현권을 스스로 확대 해석한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조세법률주의를 좀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리고 재현권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재현권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영은 방영권이고 수입영화 방영권이지 수입영화 상영권이고 애니메이션 방영권이지 그걸 재현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번에 최초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재현해서 생산하는 권리라고 해서 물품에 체화되는 걸 우리나라에서 물품에 체화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 부분을 판결을 이끌어내는 측에서나 판결하는 측에서 재현권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세팅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의견도 네.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현 생산이나 재현권에 대한 구분 없이 사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이 재현 생산권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그 다음에 WTO 예해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재현 생산권에 대한 예해를 WTO에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논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현일 관세사님도 평석에서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 분 더 해주셨는데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